첫 번째 프린트는요, 여러분들 영재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영재들이 물체의 운동을 정리할 때 푸는 문제입니다. 영재들이 맨 처음에 물체의 운동을 정리할 때 푸는 문제로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레벨 1 과정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했다. 여기다 생각을 더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1번부터 뭐 찾아요, 얘들아? 무슨 펜? 무슨 색깔? 무슨 펜? 파란색이요. 가지고 온 건 맞아? 검정색 펜이 주변에 떨어져 있냐? 안 떨어져 있는데요. 그 가방 안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요. 4번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별하셔야 되는 거, 변이하고 이동거리 다르고 속력과 속도 달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운동하는 동안 두 물체의 이동 경로를 그려봐 준 겁니다.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이 t초라고 할 때 두 물체의 물리량 중에서 서로 같은 거 찾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자, 같은 값을 갖는 게 누굽니까? 같은 값을 갖는 게 뭡니까? 뭐가 같아요? 변이 같아달라. 변이 같아달라. 같죠?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 같은지 다른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동거리 같아달라? 같아요. 그러면 변이도 같고 이동거리도 같고 걸린 시간도 같으니까 평균 속력, 평균 속도 다 같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하겠습니까? 넘기죠? 자, 넘기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9번 문제와 10번 문제입니다. 맞죠? 자, 9번 문제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바로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거 테스트 봤어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의미하는 건 속도니?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속도니? 속도 변화니? 속도 변화입니다. 속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 밑에 있는 넓이가 의미하는 건 속도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초고 가속도가 3이니까 얘는 처음보다 속도가 12만큼 증가해야 돼, 이 뜻이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얼마였냐면 속도가 0이랍니다. 그래서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고민하지 말고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서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속도가 0인 상태로 4초까지는 가속도가 일정한 여기가 등가속도 구간이야. 등가속도 그래프는 꼬맹아 3개밖에 없어. 처음에 속도가 0인 상태로 일정하게 증가하던,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증가하던, 아니면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감소하던,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0초부터 4초까지 등가속도니까 저거 3개 중에 하나의 개형을 찾으시면 되는데 얘는 처음에 속도가 0인 상태로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일 수밖에 없어. 맞죠? 그래서 처음에 속도가 0인 상태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띌 건데 이때 4초가 됐을 때 속도 총 변화량은 12니까 나중 속도가 12야 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초부터 8초까지도 또 다른 가속도지만 가속도가 일정한 또 다른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그 중에서 4초부터 8초까지 속도 변화량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6으로요. 플러스 16과는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변해야 되니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 속도 있는 상태로 줄어야 되니까 이 형태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줄어서 16까지 줄여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속도가 12니까 나중 속도는 줄어서 얼마까지 오냐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때까지 온다. 요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셔야 된다.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0에서 8초 동안 운동하는 동안
방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라고 하면 꼬맹아 물체가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 물체의 운동 방향은 뭘 보면 알 수 있다? 속도 부호 보고 하는 거다. 속도 부호가 운동 방향을 얘기합니다. 속도 부호가 운동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0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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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속도 부호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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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가 여기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 지점은 딱 하나 여기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되겠어? 운동 방향은 속도 방향이다. 그래서 속도 부호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 건 저 지점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때 4초일 때 물체의 속력 얼마입니까? 구해드렸죠?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보기 8초일 때 자동차가 출발점으로부터 몇 미터 지점에 있습니까? 라고 했으니 얘는 사실은 출발점에서 앞으로 쭉 가다가 뒤로 턴해서 오고 있어. 그랬을 때 여기 출발점으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다시 말해서 변이가 얼마니? 요거 묻는 거예요. 이동거리가 아니고. 되겠어? 그랬을 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을 부호까지 넣고 계산해야 변이라고 했어요. 부호까지 넣고 계산해야 변이라고 했어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몇 초일까요? 1초의 속도가 여기 40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2가 다 줄으려면 3초 지났으면 되니까 여기 7초입니다. 여기가 8초. 맞아?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냐면 이 넓이가 플러스 40. 맞냐? 앞쪽으로 42m 갔다는 얘기야. 그랬다가 뒤로 백해서 오니 이 거리가 바로 이 넓이죠. 되겠냐? 2m 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출발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변이는 40m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이는 40m 지점에 있다. 요렇게 가시는 게 맞다고요. 되겠어? 요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 9번은 꼭 한번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10번 설명할게요.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나란하게 운동하는 자동차가 0초, 2초, 5초일 때 각각 순간 그래서 위치를 찍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0초일 때는 이 물체가 P점을 지나고 있었어. 그 P점을 8이라는 빠르기로 지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Q를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R을 5초일 때 지나는데 여기를 통과할 때 속력은 5래. 이거예요. 그래서 0초일 때, 2초일 때, 5초일 때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시간으로 나누어서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그리고 Q에서 R까지 또 다른 등가속도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서 조건 P에서 Q까지의 거리와 Q에서 R까지의 거리 같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래프 안에 담으셔야 됩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 여기가 0초이고요. 여기가 2초이고 여기가 5초인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0초일 때 속력이 8이고 그 다음에 8에서부터 등가속도로 간대. 근데 여기서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인지 느려지는 등가속도인지 몰라. 그냥 하나의 개형만 잡아. 나는 빨라지는 등가속도로 잡아야지. 내 마음이야. 그랬다가 2초부터 5초까지는 또 다른 등가속도인데 5초일 때 속도가 5가 돼야 돼. 그러면 얘는 방향 잡았지. 아, 줄어야 돼.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속력이 5야. 이야. 그리고 2초일 때 속력은 모르니까 T야. 이건데 T가 아니고 V야 라고 할 건데 너네 이때 두렵죠? 선생님, 늘어나는 속도가 아니고 줄어드는 속도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요. 그래서 결과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향만 잡아놓고 일단은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늘어난 건지 줄어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 그랬을 때 주어진 숫자들은 다 집어넣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빼먹으면 문제를 못 풀죠. 뭡니까? P에서 Q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 넓이 하고요. Q에서 R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 넓이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S1의 면적과 S2의 면적이 뭐 같아. 요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는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 곱하는 거야. 평균 속도는 이 P에서 Q까지의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띵. 기억나지?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8에다가 V를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고요. 그거를 PQ 구간에 걸린 시간 2초를 곱하시면 이게 간거리란 말이야. 맞아.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의 평균 속도는요. 처음 속도가 V, 나중 속도가 5예요. 이거 두 개 더해서 반띵해서 걸린 시간 3을 곱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간거리가 두 개가 같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쓸데없는 거 날리시면 되겠냐? 16 더하기 2V는 3V 더하기 15예요가 나오잖아. 그러면 V는 1이에요가 나오잖아. 아, 이 속도가 1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빨라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구나가 개형이 잡힌다고요.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이때 속도가 1이구나. 이게 잡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위로 빨라지는지 아래로 빨라지는지를 미리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조건에 맞춰서 그려놓기만 하면 돼요. 되겠어?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꼭 해드리고 싶었던 건 9번하고 10번에 해당되는 풀이 방법이요. 이거 맨날 고등학교 내신에 나오면서 영재 문제 풀 때 반드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풀고요. 과거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정리해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학원 영재 애들이 맨 처음에 테스트 볼 때 보고 있는 풀입니다. 이 정도의 난이도는 푸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 프린트, 세 번째 프린트 이런 거 있어요. 되겠어? 아직 두 번째 프린트, 세 번째 프린트는 다 못 푸셨을 거예요. 됐니? 10분만 끊었다가 진도 나가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죠. 됐어? 10분만 끊어드릴게요. 네.